이번 시간에는 시조 한 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요. 10년을 경영하여 송순의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송수는 조선시대 성리학자인데요. 조선 성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활동했던 문신입니다. 호는 면항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면항정가를 지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습니다. 태계와 교분이 두터웠으며 가사 면항정가와 지금 배울 10년을 경영하여 그 외에 풍상이 섞어친 나래 등 여러 수의 시조를 지었습니다. 면항정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요. 송순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은 정자입니다. 이 작품은 고등학교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이제 많이 살펴볼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강호가도라는 말을 듣게 될 텐데 강호가도란 조선시대 시가문학에서 보이는 자연 예찬의 풍조입니다. 시가문학에서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에 귀의하여 생활하는 것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데요. 대부분 사대부들이 창작하였습니다. 16세기 들어서 자연을 벗삼겠다는 강호 한정 의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요. 강호 한정 그러면 자연에서 한가한 생활을 하면서 자아와 자연의 조화를 노래한 작품들을 말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작품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강호가도란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대부의 소망을 노래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작품 내용 먼저 살펴봅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막져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지금 초장, 중장, 총장 세 장으로 되어 있고요. 끊어 읽으면서 글자 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맞춰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각 장별로 4번 끊어 읽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음보이고요.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6자, 네 글자, 세 글자인데 우리가 시조의 기본 형식을 보면 3434, 3434, 3543 있잖아요. 그래서 초장에 초려 3간 여기에서 이제 한 글자가 좀 늘었고 중장에 청풍 한 칸에서도 한 글자가 늘었고 종장에 드릴 데 없으니에서 한 글자가 늘기는 하였지만 우리가 기본 형식에서 한두 글자 늘거나 주는 거 정도는 인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단 종장의 처음 세 글자 강사는 요거는 꼭 지켜야 되는 글자 수가 되겠습니다. 시조의 기본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는 시조, 평시조라고 하잖아요. 평시조이고요. 3, 4 내지 4, 4조 음수율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고 사음보의 외형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 먼저 살펴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10년을 계획해서 10년 동안 준비해서 초려 3간 지어내니 초가집 그 3칸짜리로 된 초가집을 마련하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내가 한 칸 쓰고 달이 한 칸 쓰고 청풍에게 한 칸 쓰도록 그렇게 하고 강사는 자연은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초장 한번 볼게요. 초가집 3칸을 지어낸다라고 해서 소박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분지족의 삶, 안빈낙도의 삶이 드러난다라는 말 할 수 있는데요. 안분지족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말하고요. 안빈낙도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데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면서 지내는 모습을 안빈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한 칸 쓰고 달이 한 칸 쓰고 청풍이 한 칸 쓰고 그래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무라일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또한
자연물을 하나의 사람처럼 내가 그 방 한 칸 쓰고 하나는 달에게 주고 하나는 청풍에게 주고, 물론 달과 청풍도 자연의 일부를 통해서 자연을 드러내는 대유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의인법이 사용된다는 말 쓸 수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일체라는 말과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물심이려 주객일체라는 말 쓸 수 있는데, 다 대상과 자아가 하나 되는, 자연물과 자아가 하나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이란 말이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반복되잖아요. 이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운율의 요소로 음수율적 요소, 음보율적 요소 다 들어가고요. 강산은, 강과 산은 사실은 자연물의 일부이지만 자연물의 일부를 가지고 자연을 드러내잖아요. 그 대유법이란 말 쓸 수 있고요.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 병풍처럼 내 뒤에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해서 기발한 발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에서는 이제 근경이 드러나고 종장에서 원경이 드러난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강사는 동그라미 친 것은 종장의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확인하느냐고 동그라미 쳤고요. 중장에 가까운 경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종장은 좀 더 멀리에서 본 경치를 드러내고 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이 드러난다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합니다. 갈래는 정형시 시조인데요. 평시조입니다. 성격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연생활, 전원생활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적이다, 낭만적이다, 풍류적이다, 자연 친화적이다, 한정가가 드러나고 있다.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치가 드러난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중심 소재는 전원생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이란 말 쓸 수 있습니다. 과장도 드러나고요. 달과 청풍을 사람처럼 인격체로 드러냈기 때문에 의인법도 드러나고, 한 칸이 반복되고 있어서 반복법도 드러납니다. 강산, 달, 청풍, 자연의 일부를 통해 자연 전체를 드러내는 대유적 표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연 속에서의 안빈낙도의 삶 또는 안분지족의 삶, 자연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말 쓸 수 있고요. 물화일체의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나로 직접 드러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징 봅니다. 달과 청풍을 의인화하고 있고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는 기발한 발상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화자가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사랑한다는 그런 정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중장에서 종장을 보면 시상이 이동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한 칸을 반복해서 리듬감도 형성한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3, 4초 사음보에 율격이 드러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